소화장애가 이 증상을 유발했는데 이 증상은 더 극심한 소화장애를 유발하고 더 극심한 체중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병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금방 쇠약해져 버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SMA 증후군, 상장감막 동맥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심한 체중 감소가 발생하면서 복통, 구토, 메스꺼움 이런 현상들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주로 처음에 잘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CT, MRI, 초음파 이런 검사를 통해서 상장감막 동맥이 십이지장을 누르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상장감막 동맥 증후군은 상장감막 동맥이 십이지장을 누르면서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십이지장이 눌려서 더 이상 밑으로 음식이 못 내려가면서 위에서 나타나는 많은 증상들을 호소를 하게 되고 소장으로 영양분이 못 내려가서 결국 영양실조 상태가 되면서 생명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좀 위험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빠르게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SMA 증후군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로 복통, 배가 눌리면서 압력을 받기 때문에 강한 복통을 느낍니다. 주로 이 복통을 느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이렇게 반드시 눕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면 증상들이 더 심해지고 몸을 이렇게 숙이고 무릎을 당겨서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오므리면 통증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쫙 펴게 되면 소장이 밑으로 당기면서 상장감막 동맥이 더 이렇게 당겨지겠죠. 그러면서 더 눌러요. 그래서 통증을 더 느끼게 되는 거고, 이렇게 좀 이 하체를 이렇게 올려서 밑으로 올려주면 그 텐션이 좀 줄어들면서 훨씬 더 부드럽게 통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통증이 심할 때 이렇게 조금 숙여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이 메스꺼움과 구역감, 구토, 심하면 구토까지 가는데 구토까지 가는 경우는 오히려 좀 드물고 메스껍고 울렁울렁거리고 역겹다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즙이라든지 위액 같은 게 위에서 못 빠져나가게 되면 위벽을 상당히 자극을 하고 그 느낌이 토를 해야 되는 그 느낌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메스꺼움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메스꺼움이 2차적으로 또 어떤 문제를 유발하냐면 불쾌한 느낌 때문에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냄새만 맡아도 거북스럽고 맛을 봐도 이렇게 메스껍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어떤 흥미가 확 떨어지면서 자꾸 음식을 거부하게 되면서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데 꼭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 중에서 체중 감소가 나타나지 않은 환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체중 감소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 아닌 이유가 십이지장이 이렇게 눌려서 음식이 못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완전히 못 빠져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 흡수 능력이 뛰어나면 조금씩 들어오는 그 음식을 잘 흡수를 해서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주로 한 6kg 정도의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일어나면 증상들이 좀 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체중 감소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한 13kg까지 본인의 평상시 체중에 비해서 한 13kg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떨어졌을 때는 회복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몸이 쇠약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위에 음식이 고여서 안 내려간다. 그리고 위에서 음식이 고이게 되면 식도 쪽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음식을 삼켰을 때 식도에서도 걸리게 되고 여기서도 답답해서 안 내려간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질환에 대한 초기 대응은 입원해서 식이요법을 하고 정맥 주사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하면서 체중이 다시 오르길 그런 기대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걸로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못 보는 경우에 결국 수술까지 고려를 하게 되는데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한방적으로 제가 이 질환을 많이 치료하고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충분히 잘 치료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한방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이 질환이 어떤 형태로 생기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음식이 통로예요. 그런데 여기 조그만 동맥이 하나가 위를 십이지장 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꾹 누르고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누르는 경우는 없는데 지방이 없어졌을 경우에
요 동맥이 십이지장을 쉽게 누르게 되고 음식이 요 다음부터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위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담즙이라든지 위의 기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메스꺼 꼭 구토하고 싶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상장감막 동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내려와서 소장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어떤 그 중요한 동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상장감막 동맥과 십이지장이 원래는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섭이 없지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전체적인 내장, 소장이 아래로 처지면서 이 탄력성이 이 텐션이 이쪽 그 혈관 쪽으로 많이 압력이 가해지면 얘가 팽팽해지면서 쉽게 십이지장을 누르게 됩니다. 대동맥과 상장감막 동맥이 이렇게 사이에 십이지장이 이렇게 끼어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 사이에 이렇게 지방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혈관과 혈관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벌려주게 돼요. 그래서 십이지장이 눌리지 않고 제 형태,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상장감막 동맥과 대동맥이 자꾸 가까워지고 이 각도가 좁아지면 얘는 점점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 십이지장 사진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SMA 증후군 진단받은 분, 여기는 정상 경우예요. 정상인 경우고, 여기 보시면 정상일 경우에 십이지장에는 이런 주름이 있어요. 동그랗게 형태를 유지해주는 주름에 의해서 음식이 있건 없건 이 동그란 형태, 그러니까 절대 막히지 않고 관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세탁기 물이 빠져나가는 호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탁기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 호수가 찌그러지지 않게 이렇게 호수에 안에 철심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죠. 그래서 얘는 잘 눌리지가 않고 항상 물이 잘 빠져나가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십이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름, 윤상 주름이 있어가지고 잘 눌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SMA 증후군을 진단받은 분 십이지장을 보면 이렇게 꽉 눌려서 이렇게 붙어버렸죠, 양쪽이. 여기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눌려버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십이지장이 싹 지나가는데 이 위를 이렇게 상장감막 동맥이 꾹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확 좁아져 버려서 여기서 이렇게 막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음식이 못 빠져나가고 여기서부터 쌓이겠죠. SMA 증후군 진단받은 40대 환자, 40대 SMA 증후군 환자 내시경 사진입니다. 아까 그 내시경으로 십이지장 부위가 좁아진 경우죠. 십이지장이 좁아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금식을 하고 내시경을 해도 이 위에 내용물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푸르스름하죠. 담즙이 위 내부로 역류를 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안에 음식이나 담즙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서 위벽을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염증이나 위염, 그리고 위축성 위염, 이런 형태로 위를 손상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궤양까지도 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SMA 증후군인데 이렇게 조금 연령대가 높다 보면 이런 위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상으로 간단하게 SMA 증후군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발생했는지 구조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어떤 습관이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질환이 생겼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학령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증상들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몸이 빠르게 자라는데 몸의 구성 성분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 구조가 따라오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좀 마르고 근육이 발달하지 않고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학생들한테서 잘 발생합니다. 혹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너무 이렇게 식이 제한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급격히 체중이 감소하면서 이 증상이 생겨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식이장애, 섭식장애 이런 경우에도 이 증상이 잘 발생합니다.
요런 어린 학생들한테 발생하는 경우 외에도 30대, 40대, 50대, 70대까지 제가 많이 치료해 봤는데 요런 경우 대부분 위가 약한 사람들이 급격하게 뭐 식이장애가 생겼다거나 소화장애가 갑자기 심해져서 체중이 빠지면서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가 멀쩡했던 사람들도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걸려서 이렇게 구토를 하거나 장염이 생긴 이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급격히 수분이 빠지고 지방이 손실되면서 그 몸에서 그 패드 완충작용을 하던 지방이 빠지면서 그 동맥이 십이지장을 누르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대부분 병원에서는 이거는 체중이 빠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체중이 다시 쪄야지 회복되는 질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SMA 증후군의 경우에 체중 감소가 원인일까요? 아니면 소화장애가 먼저일까요? 대부분 이 결과물이라고 봐야 돼요. 체중이 빠지면서 이 증상까지 왔다고 봐야 되고 처음 원인이 됐던 건 소화장애가 먼저 발생하고 소화를 잘 못 시키면서 체중이 빠지면서 이 증상을 가중을 시키고 이 십이장이 눌리는 현상까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소화장애가 이 증상을 유발했는데 이 증상은 더 극심한 소화장애를 유발하고 더 극심한 체중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병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금방 쇠약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SMA 증후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이 질환이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는 질환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오실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